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이제 소녀가 있는데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고 고양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되어 있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다? 우리가 마늘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늘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요 각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마늘쪽이라 그래. 뭐 마늘쪽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이제 뭐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이거는 그 외모를 묘사한 것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머리 모양이 이렇게 마늘쪽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늘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향신료였거든.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이고 어떤 토속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고양이 소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양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 하면 이제 친근하고 그립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 고양하면. 그렇다니까 이제 소녀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역시 또 소년이 나오네. 근데 이 소년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살고 있고 고양이 소년이야. 한여름을 알몸으로 산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행동 묘사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알몸으로 이제 지내는 거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순수하고 저기 천진난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 이 소년들이. 그리고 이제 고양이 그랬으니까 역시 같은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다시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여기 또 이제 들길이 있네. 근데 이 들길은 낯이 설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 낯이 선다면 고양이 아닌가? 아마 타양에서 접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랑스러워. 고양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 가치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하네. 이 가치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이거든. 하나는 뭐뭐처럼 으로 쓰이고 또 뭐뭐와 함께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 이게 만약에 뭐뭐처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비유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들길이 있는데 이 들길이 소년과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요런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처럼 들길도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뭐뭐와 함께라고 하게 되면 소녀가 있고 소년도 있고 들길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열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뜻으로 좀 이해될 수가 있겠네.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중의성이라고 하지. 다른 말로 애매성.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됐든 소년 들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내고 들길이 소년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될 것 중에 하나가 와, 과.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 조사지. 그런데 보통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치와 많이 쓰여. 그런데 이제 이 와, 과, 가치의 위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배치된 느낌이네. 접속조사와 함께 쓰이는 부사어의 위치를 일부러 이렇게 해서 와, 가니까 운율, 감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그런 방법이라고 느껴지네. 그 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길이겠지. 아지랑이가 비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여기 듣 지금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결어미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연결어미를 반복했네.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때 이 아지랑이가 피다 태양이 타다 제비가 날다 길을 따라 물이 흐르다 소재가 공통적이거든. 소재 즉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다 자연물들이야. 들을 갖다가 나열하고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렇게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지시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지시어가 반복되어 있네. 이러니까 어떤 운율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어떤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된 소재가 자연물이니까 뭔가 자연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뭘 말하는 거지? 천연이. 이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그대로 그 꾸밈이 없는 이런 말인데, 아, 여기서 이 그렇게가 이거 같네. 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공통점 소재로 나열하고 연결 어미를 갖다가 반복하고 그리고 지시어를 반복하는 거는 바로 이 천연이를 갖다가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어 하나로 한 연을 갖다가 구성했는걸? 아,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바로 앞에 연의 시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시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요 내용은 결국 이러한 천연이라고 하는 어떤 시적 의미를 갖다가 말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그 시어 하나로 한여를 구성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시간의 등장성이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행의 길이나 연의 길이에 따라서 낭송을 할 때 호흡을 갖다가 조절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행이 길고 연이 길면 빨리 읽어줘야 돼. 그러나 여기처럼 한 연이 한 개의 시어로 한 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시어를 갖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일단 멈춰야 돼. 왜냐하면 다른 연, 다른 행과의 어떤 그 시간을 갖다 동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이 천연이라고 하는 시어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천연이라고 하는 어떤 시적 의미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게 되지. 그러면 결국 그 의미가 강조되는 거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화초를 심는 마을이래. 화초를 심는다라고 했으니까 왠지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을 같은 느낌 또 들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을처럼 느껴지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갖다가 좀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안에도 심고 밖에도 심는다. 즉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그 화초를 심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밖에도 심어? 왠지 이거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인심의 어떤 후한 그러한 마을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네.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여기 또 마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여기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식구를 반복하네. 역시 마찬가지로 운율을 느끼게 해주고 뭔가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여기 장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석양 정도로도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저녁 모르게 이제 희미한 어떤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떠. 야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맑고 밝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초를 심고 장강이 부시고 별이 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된 자연물 물을 갖다가 공통 소재로 삼고 있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도 천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천연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천연이 오래오래 장강이 부신 천연이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걸? 그렇다면 이 천연이는 앞에 연의 시적 의미를 압축하지만 또 뒤에 연의 시적 의미를 또 유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이 천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시어로 된 연은 바로 앞, 뒤, 연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걸? 재밌네.
이 시의 공간은 들길이 있는 마을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고향을 떠올린 거지. 그러니까 고향의 소년과 소녀를 갖다가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들길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연에 둘러싸인 그런 마을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잔광, 별 이런 것 같은 어떤 밝음, 맑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천연인 거지. 그러니까 천연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마을인 거지. 이 시도 보니까 왠지 이러한 마을을 갖다가 하나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즉 회화적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어쨌든 이 시는 뭐 마을에 초점을 들 수도 있고 고향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이 마을과 고향은 뭔가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자연과 어우러진,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